자, 36페이지. 자, 오른쪽에 보면 37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조세의 징수 15번. 이 파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조세의 징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 뭐를 배우는 거예요? 납세 절차. 납세 절차를 배운다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1차적으로 뭐다? 부과. 한 다음에 걷어야 됩니다. 요렇게. 부가징수란 용어가 나와요. 부가는 똑같은 용어가 뭐다? 결정. 결정에서 부담시키는 것. 부담시킨 다음에 걷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부가는 결정이에요. 그럼 세금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5번 조세의 징수 나와 있네요. 그죠? 조세의 징수 15번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부가징수. 징수라고 나왔잖아.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부가가 뭐다?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가라 그래요. 부가시킨 다음에 걷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근데 괄호는 국세용어, 앞에는 지방세용어. 뜻은 같은 거라고요. 신고 납세.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납세가 똑같은 지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에서는 뭐다?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괄호 정보부가. 정부가 부가가 뭐라고요? 결정해서 과세하는 거. 정부부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다? 특별징수.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뭐예요? 세금을 띄고 주는 거. 세금을 회사에서 띄고 주죠. 월급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즉 특별징수는 뭐라 그래요? 거기 3번부터 보라고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한다. 즉 대신 납부해주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소득세의 일부. 이게 무슨 소득세요? 근로소득세. 월급날 세금을 띄고 주는 거죠. 종업원들이 다 세무서로 세금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거둔 다음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37페이지 3번 하고 있어요. 그쪽은 참 젊으네요. 아가씨인가 봐. 얼굴이 아가씨처럼 생겼잖아. 그렇구나. 나는 가끔 가다 우리 집사람이랑 뭐 동네 시장도 가고 할인점도 가잖아요. 근데 동네 그 시장 가면은 그 오이 있잖아. 그런데 가면은 아줌마 그러면 거기 안 가더라고. 언니 그래야 거기 가서 사더라고. 아줌마처럼 보이니까 아줌마라 그러지.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물건값이 싸. 휙 가. 그냥 이상해. 여자의 그 마음은 뭔지 모르겠어. 언니 그런 데 가서 꼭 사더라고요. 아줌마를 아줌마라 그러는데. 자,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서 납부해 주죠. 그 다음 특별징수는 뭐다? 지방소득세가 있어. 지방소득세. 우리가 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 낼 때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낸다고요. 원래 지방소득세는 뭐다? 따로 내는 거야. 그럼 양도세 낼 때 따로 낸다. 종합소득세 낼 때 따로 내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세무서에서 특별히 걷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걷어서 지방세니까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세목에 지방소득세 딱 밑줄 긋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소득세의 일부가 뭐다? 근로소득세, 월급날 세금을 떼고 준다. 원천징수.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원래는 독립세예요. 따로 내는 건데 납세자가 따로 내면 불편하잖아. 세무서에서 특별히 거둔 다음에 지방으로 보내주겠죠? 그거예요. 그럼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1번, 2번. 시험은 1번, 2번으로 나눠요. 자, 그럼 포인트는 뭐다? 세금 결정을 누가 하느냐? 세금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납세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죠. 그럼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지정된 날짜에 누가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과세권자, 정부죠? 과세권자에게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그럼 신고하려면 반드시 뭐를 들고 가야 돼? 계약서 등.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에 가죠? 가면은 공무원이 뭐를 줘? 신고서를 줘. 그럼 신고서에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 결정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다? 소득세. 이렇게 3개.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항상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얘기한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한다?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고요. 뭐를 신고할까요? 실지 거래가액을 취득하면 실거래가액 계약서 있죠? 등록면허세 전세금액 신고하는 거라고요. 양도세도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실지거래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정부는 등기 쳐야 알아. 등기를 안 치면 계속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는 거는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하면 끝난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이상하다. 저는 신고 납부 안 했는데요. 본인이 안 하니까 법무사 등이 해준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이건 뭔 뜻이에요? 통보하고 걷어갑니다. 통보하고 걷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적었어? 보통징수. 뭘로 통보해요? 고지서로. 그럼 보통징수는 세금 결정을 누가 한다? 과세권자가. 정부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합니까? 고지서가 날라오죠?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에게 뭐를 발급한다? 고지서. 고지서를 날려주잖아요. 발급하면 우리는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네요.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 매년 내는 세금은 결정을 정부가 해요. 그럼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한 번 내는 세금은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결정할까요? 실지거래가액이고, 이거는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줘요. 공시가격으로. 그럼 공시가격은 누가 먼저 알아요? 정부가 먼저 알죠. 그래서 기다려라. 세금 계산을 해서 고지서로 통보한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용어가? 정부부가. 정부 결정. 부가는 뭐라고? 항상 결정. 똑같은 거예요. 정부부가. 자, 이거요. 자, 그래서 책 그렇게 적혀 있죠? 신고납부. 1번. 파란 글씨 나와 있죠?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딱 세 가지만 찾으면 되죠. 지방세는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밑줄 그으라고요. 기초. 국세는 소득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근데 왜 종부세는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괄호가 뭐가 나왔어? 선택하는 경우. 선택했을 때는 종부세는 신고하는 거예요. 자, 칠판 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이에요. 정부 결정이에요. 근데 선택해.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뭘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2번 출제됐어요. 원칙은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로 간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 버리죠? 왜? 종부세는 선택권을 줘.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우리가 정부가 결정했다고 다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놓고 봤을 때 1조 원 전후가 정부가 세금을 잘못 계산해. 그래서 환급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특징이 뭐다? 의심을 많이 합니다. 부자들은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해서 신고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럼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바뀌죠? 그럼 이러면 정부 결정은 없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괄호 국세는 정부 부가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 포인트가 파란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금, 세금의 종류는 딱 2개. 지방세는 뭐다? 재산세. 국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알아들었슈?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요. 이게 기초입니다. 자, 칠판 주먹. 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이행을 안 해.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한다고요. 이행을 안 해. 그럼 이행을 안 하면 벌을 줘야죠? 이행을 안 하면 벌을 준다. 이 벌을 주는 게 뭐다? 세금을 늘려버려.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지정된 날짜에 100만 원 신고 납부하면 끝나. 안 했잖아요. 그럼 이행을 안 하면 누가 결정할까요? 이행을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결정할 때는 100만 원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이거 세금을 늘리는 게 우리는 세 글자로 뭐다? 가산세.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세금에 가산한다. 그럼 가산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야. 그럼 정부는 취득세를 얼마로 결정했어요? 120만 원. 그래서 가산세는 세목이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요.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는 뭐다? 신고 납부하면 끝나요.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항상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죠? 세금 결정 끝났어요. 여기는 왜 가산세를 붙여? 세금 결정을 못했잖아. 못했으니까 정부가 세금을 늘려서 120만 원으로 결정하고, 여기는 세금 결정이 끝났어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역시 불이익을 줘야죠? 뭐를 붙여? 가산금을 붙여요. 금이야. 여기는 이 가산금은 성격이 뭐다?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고지서 보내준다.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 방지를 위해서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지서를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으로 찍혀 있죠? 이 납기 후 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시험은 어떻게 나와? 가산세 속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틀려요.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해요. 왜? 얼마로 결정했어요? 위에 120만 원. 이 속에 뭐만 들어있어? 가산세만. 가산금은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짜리. 그럼 이때부터는 120만 원은 뭘로 바뀌었어? 보통징수. 그래서 120만 원을 납기 내에 납부 안 하면 뭐도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1순위가 뭐다? 신고 납부. 안 하면 2순위가 뭐다? 보통징수로 전환되는 거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간다? 가산금이 붙어간다. 단 두 녀석은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했죠? 두 녀석은 뭐가 붙는다? 가산금. 이렇게. 여기는 왜 가산세가 붙어? 세금 결정을 못했으니까. 여기는 왜 가산금이 붙어? 세금 결정했으므로. 다시 결정하면 안 되죠? 결정했으므로 연체 방지를 위해서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럼 5개 중에서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에요? 5개 중에서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이게 답이잖아. 종부세는 선택하면 일로 갈 수 있어요. 일로 가면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5개 중에서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에요. 종부세는 선택하면은 위로 가잖아. 그럼 위로 가면 적게 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가산세 법 개정이 있어요. 가산세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신고, 불성실, 뒤에 용어가 가산세예요. 하나는 납부, 불성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도 두 가지로 나눠요. 연체이자도 일반 가산금이에요. 그 다음 무겁게 매기는 다시 가산하는 중가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 개정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에 가산세 나와 있죠? 의의가 뭐다? 어떤 용어가 들어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안 했다. 이행을 안 했잖아요.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린다.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 세금 액수에 가산해 버리는 거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이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죠.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밑에 파란 거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무시하는 거죠? 무시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인생 살면서 배우자 앞에. 적고 크든 한두 번 경험해요. 저만 경험하나? 근데 이거 봐, 이거 120만 원짜리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여기 연체이자는 안 붙어 있어요. 이 녀석은 120만 원으로 세금이 결정됐잖아. 너는 분명히 연체할 것이다. 이자를 붙여서 날라오진 않는다 이거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날라와서 연체했을 때만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속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해야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그래 2번 파란 거.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세금. 세목은 세금이에요. 세금의 이름. 세목.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 세목. 됐나요? 감면이 뭐다? 감면은 세금 깎아주는 거. 세금을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 감면. 그럼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늘리려고 만든 법이므로 가산세는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되지 아니한다. 됐죠? 그 얘기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국세의 가산세 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율을 물어보네요. 자, 칠판 봐요. 지금부터 잘 봐요.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세 가지로 구분해요. 단순 무신고합니다.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20. 자, 프린트 적을 필요 없어요. 뒷면에 나와 있어요. 뒷면에 가산세 가산금 오른쪽 꼭대기 나와 있죠? 가산세 가산금 나와 있어요. 1번 신고와 납부로 구분했죠? 신고와 납부로 구분했잖아요. 그럼 일부러 적게 신고해. 과소 신고하면 10%, 무신고는 몇 프로 늘어난다? 20.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중요하네요.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가 늘어나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단순 무신고는 20% 세금이 늘어나. 일부러 단순 과소는 1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뭐다?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무조건 40% 늘어나. 10, 20, 10. 뭐가 들어갈 때 이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율은 40이에요. 그렇게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납부.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하루하루 날짜 계산해요. 하루하루 따진다. 하루하루 따져요. 그래서 1일당 얼마씩 늘어난다? 0.025%씩.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개정법이에요. 0.025. 작년까지는 0.03% 써요. 그래서 가산세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인하시켰다고요. 0.025%. 이렇게. 이거 개정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한번 봐요. 자, 38쪽. 자, 1번 타이틀이 뭐다? 무신고.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무신고는 율만 찾아. 율 몇 프로예요? 20% 박스에. 이 100분의 20, 20%. 그 다음 기억, 사기, 부정.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 40. 국제거래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럼 사기, 부정이 뭐야? 밑에 나왔잖아. 밑에. 사기, 부정. 1번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거짓 기장을 해서 거래를 없애. 그 다음 2번 거짓 증명서류,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장부 기록을 파기해. 그럼 거래가 없어져 버리잖아. 재산을 은닉 등등등 이런 게 뭐다? 부정행위입니다. 등등등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시험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20 또는 10이 답이에요.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야. 어떨 때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해, 장부를 폐기, 거래를 은닉, 들키면 40이에요. 그 다음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하죠. 이게 뭐가 있어?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부정한 방법이죠. 그러면 4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20, 10이에요. 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율은 뭐다? 4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결국 세금 떼어먹었죠?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형. 죽여야지 사형. 무 그냥 무는 20. 기억이 안 날 때는 네 다리 딱 봐. 무. 두 개가 뻗어 있잖아. 과소는 절반이고. 이게 개정법이에요. 그러나 납부분은 하루하루 따진다.
하루하루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죠. 그래서 이게 한도가 있어. 한도는 체납된 조세의 75%까지 걷어갑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한대가 되면 정부가 사채업자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한도가 있어. 납부물은 날짜 따지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과세하고요. 자, 오른쪽 39쪽 꼭대기 제 과소신고잖아. 환급은 알 필요도 없어. 과소. 그냥 과소죠? 그냥 과소. 율만 찾아. 율만. 박스 보라고요. 니은의 몇 프로? 100분의 10. 10%. 박스에 니은에 그 다음 기역. 부정자가 들어갔죠? 부정. A만 알면 돼. 부정. A는 무조건 몇 프로? 40. 자, 그 다음 납부. 환급은 알 필요도 없어. 납부죠. 납부. 자, 납부. 마지막 줄 뭐가 나왔어? 2019년 1월 1일 개정됐다는 거야 이거. 그다음 박스만 보면 돼. 박스 기억만 1일 몇 프로씩 늘어난다? 0.025%. 만분의 2.5 이렇게 늘어나요. 정확한 0.025%예요. 이거를 연이율로 따지면 약 9% 정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0.025%. 작년에는 0.03%였어요. 인하됐다고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이거 어디에 적혀 있어요? 프린트에. 프린트 봐요. 2번.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옆에 적어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돼. 0.025 개정법. 한도가 있죠 거기?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프린트에. 그래서 지금 뭐를 설명했어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를 설명했네요. 항상 가산세는 시험장에 가면 신고를 물어보는지 납부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기본서. 기본서 넘어갑니다. 자, 쭉 넘겨서 가산금 44쪽. 자, 44쪽 하기 전에 위에 확인 예제를 풀고 들어갑니다. 확인 예제를 풀고 들어가요. 44쪽. 제가 안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1, 2월 달은 풀어야 돼. 이거 기출문제예요. 44쪽 꼭대기. 자, 1번 무신고. 여기 봐요. 포인트는 뭐다?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돼요. 괄호. 사기 부정이 아니다. 아니잖아. 그럼 무는 몇 프로? 20%. 맞죠? 그 다음 2번 무신고. 괄호가 포인트예요. 사기 부정이다. 괄호. 무조건 몇 프로? 40. 50 틀렸네.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읽는 순간 몇 번이에요? 1번이네. 자, 3번 과소. 괄호.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과소는 몇 프로부터? 10. 자, 4번 과소죠? 괄호.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 사기 부정이다. 그냥 무조건 몇 프로? 40. 50 틀렸네. 자, 이번에는 신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납부를 물어봐. 이거 개정법이에요. 하루에 몇 프로씩 늘어나? 0.025. 일명 0.025. 그다음 만분의 2.5씩 늘어갑니다. 20% 틀렸죠? 납부는 딱 하나 숫자예요. 0.025%. 5번의 해설이 나왔네요. 그죠? 10만분의 25. 만분의 25가 퍼센트로 0.025%. 그러니까 숫자는 25만 알면 돼. 알아들었나요? 비스름하게 25. 0.025%.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만분의 2.5. 이 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다음 이제 17번은 뭐다? 가산금. 네 글자로 옆에 적어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적어요. 연체이자. 자, 칠판 보세요. 자, 가산금. 가산금은 특징이 뭐다? 월할 계산합니다. 월. 날짜 계산 안 해요. 위에는 날짜 계산해요. 납부분은 하루하루 빨리 내라고. 이거는 월할 계산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한 달까지는 무조건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가 붙어? 3%. 일명 3김. 3%가 붙어요. 한 달까지는. 그 다음 두 달째부터는 중과상금이 붙어.
한 달에 몇 프로? 절대 1.2% 하면 안 돼요. 개정됐어요. 이것도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작년에는 한 달에 1.2%예요. 올해부터는 몇 프로? 하향 조정해서 0.75%로 법이 바뀌었다. 근데 이것도 한 달 한 달 붙는 거죠? 그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두 달째부터는 0.75씩 붙어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은 몇 년이에요? 5년. 왜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무조건 5년이야. 법에서. 그래서 연체이자도 5년까지만 부과시켜라. 단 연체이자는 연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월할 계산함으로 60월. 몇 년이에요 이거? 5년. 6년 하면 안 돼요. 어떤 학원 가니까 이걸 60월 하니까 몇 년 하니까 6년이래. 애 낳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1년은 12달이에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 봐요.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국세는 얼마 미만은 안 붙여. 100만 원. 아주 중요하다. 위에 뭐다? 요건이 미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세. 일명 빼국이야. 빼국. 숫자가 100만 원. 자, 빼국이잖아. 이거 빼국. 그 다음 지방세. 지방세는 어려우니까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요건이 미만. 그럼 미만이 없으면 적용한다로 바뀌어요. 요건이 미만이라고요. 우리가 요즘 희망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100세까지 살면 자녀에게 미안한 거예요. 적당히 살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골골거리면서 70 넘으면 골골거리면서 참 피곤해요. 자식들이. 10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그죠? 미만이에요. 미만. 자, 프린트에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칸. 가상금은 무조건 한 달에 몇 프로? 3개월. 1개월까지는 3개월. 2개월째부터는 뭐가 붙는다? 중가상금. 월 몇 프로? 0.75%로 법이 바뀌었어요. 0.75 옆에 적어. 개정법이라고. 0.75. 개정법이라고요. 0.3 번째 칸 지금 하고 있어요. 한도는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단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이야.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은 적용을 안 합니다. 미만자가 없으면 적용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요건이 미만. 이거 갖고 장난친다고요. 이번에 요 숫자. 요거. 이게 가상금이래. 자, 책 한번 볼까요? 46페이지. 자, 44페이지네. 자, 가상금. 자, 가산금. 연체이자죠. 44쪽. 고지서 날라왔잖아. 거기 파란 글씨가 뭐다? 납부해야죠.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파란 거. 아니했을 때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이거는 고지세액의 가산. 즉 납기 후금액이 되는 거예요. 고지세액의 가산.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 거는 뭐다? 일반 가산금. 다시 가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가상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하는 금액이 일반 가산금. 다시 가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가상금. 그 다음 가산금의 구분. 1번.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100분의 3. 이거 숫자 어떻게 외워요? 3김. 옛날 정치임. 3김이에요. 3김. 그 다음 중과상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한 달에 몇 프로? 0.75. 0.75, 0.75, 0.75, 0.75.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중요한 거는 0.75예요. 0.75. 만분의 이제 천분비로 만분비로 이렇게 75 나왔고요. 저 0.%를 외워버려. 7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작년에는 몇 프로였어요? 작년에는 이거 1.12가 들어가면 틀려. 0.75가 들어가야 돼요. 개정법. 자, 그 다음 오른쪽 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국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 지방세는 얼마 미만? 국세가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 지방은 어려우니까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0만원, 100만원 미만은 뭘로 판단한다? 파란 글씨 세목별로 따로따로.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목별로 30만원, 100만원을 따진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제가 안 풀어도 풀어봐야 돼요.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고요. 지방세 납부제도 불이행. 불이행하면 뭐가 붙는 거야? 가산세. 그죠? 불이행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자, 같이 가죠. 1번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잖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한 번 내는 세금 뭐가 있다? 세금의 이름 세목 취등록면허세 맞죠? 양도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들어가면 안 돼? 지방세기 때문에. 문제가 지방세잖아요. 양도세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항상 문제에서 지방세 국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그 다음 2번 특별징수 아까 배웠죠?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 자, 보통징수 공무원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방세니까 재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므로 나란히 기재하여 병기에서 날라오는 뭐다? 병기세. 이거는 보통징수죠? 맞잖아요. 네. 자, 그 다음 4번 가산금은 연체이자죠? 어떤 용어가 들어가?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일반 가산금과 2달째부터 납기경과 후 2달째부터는 다시 가산한다. 이게 뭐가 붙는 거예요? 중가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일반 가산금. 뒤에 거는 다시 가산하는 게 뭐다? 중가산금. 자, 그 다음 5번 가산세 어떤 용어가 들어가? 의무 이행하지 않았잖아.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거죠. 세금을 늘리는 거죠. 이행하지 않았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한 세액에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단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5번이네요. 5번.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자고요. 이제 46페이지. 자, 나왔다. 18번 부가 용어 정리해요. 부가 옆에 적어요. 두 글자로 결정. 부가랑 똑같은 단어는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이라고 적었어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 항상 부가와 똑같은 단어는 뭐다? 결정이에요. 결정.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 그 다음 밑에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나와 있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틈날 때 읽어보시고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2장을 넘겨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 OX도 배운 한도 내에서만 풀어보세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 조세총론은 한 번에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30분 정도는 조세총론을 하고 취득세로 이어갑니다. 자, 칠판 한번 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를 배웠다? 개정세법이 2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개정세법은 별도 프린트로 이제 나눠준다고요. 나중에. 자,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부가징수란 절차를 거치죠. 과세하기 위해서 부담시킨다. 부담시키려면 세금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세금 결정은 납세 의무자도 할 수 있고 정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결정하죠. 누가 먼저 한다? 납세 의무자가.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이 매년 내는 세금이죠. 정부가 결정한다. 무슨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새 녀석은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려버린다. 뭐다? 가산세. 그럼 세금을 늘리면 취득세가 120만원으로 바뀌죠. 그럼 신고 납부가 아니라 120만원이 뭘로 바뀌어버린다? 보통징수.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다. 120만원 연체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다음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뭐다? 원칙은 신고 납부.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러면 가산금도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 그러나 이 두 녀석은 처음부터 정부 결정이죠. 납기 내에 납부를 하려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어요.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그럼 적게 신고하면 종부세는 가산세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럼 5개 중에서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 가산세율, 가산금율을 정리해야 돼요.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한다. 가산세.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20, 1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그래서 신고불성실 문제 풀 때는 뭐다? 사기 부정이다. 40. 아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 붙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개정법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프로씩 늘어난다? 0.025. 그러나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한도는 75%까지 늘어난다. 자, 그 다음 연체이자도 일반 가산금은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일명 3김. 2달째부터는 뭐가 붙는다? 중과상금 개정법. 한 달에 얼마씩 늘어나? 0.75. 숫자 배열봐. 여기는 숫자가 25야. 여기는 75야. 합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25. 숫자 25만 알면 돼. 여기는 75. 그래서 작년에는 1.2였죠? 인하됐다고요. 작년에는 여기 0.03%야. 다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중자가 들어가면 한 달 한 달 따져요. 단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그리고 요 숫자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중과상금은 10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산금 반드시 둘둘을 구분해야 돼요. 가산세, 가산금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앞면 한 장짜리 앞면 꼭대기 중간에 납세 절차라고 나왔네. 중간에 납세 절차라고 나와있죠. 앞면 이거 프린트 OX 말고 제발 OX는 복습용에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안 배운 것도 일부는 이제 다음에 배워서 한번 풀어보라고요. 이거 봤어요? 자, 꼭대기 납세 절차 찾았어요? 납세 절차가 뭐다? 부가징수 찾았죠? 그럼 취득세 1번 취득세는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이거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무슨 징수야? 보통징수. 연체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간다? 가산금이 붙어가요.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도 뭐랑 동일하다? 취득세랑 동일.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다? 보통징수. 미납하면은 뭐가 붙어? 가산금만 붙어요. 가산세는 절대로 안 붙어. 그 다음 종부세는 부자들이죠. 원칙은 정부 결정.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그래도 종부세는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신고니까. 그 다음 양도세도 뭐랑 동일하다? 취득세랑 동일해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납부예요.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 결정.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요. 뒤쪽으로 넘어갔죠? 오늘 뭐 배웠어요? 가산세, 가산금. 자, 4번을 봐요. 4번. 종합부동산세죠? 원칙은 재산세와 동일. 그러나 종부세는 과소신고하면 뭐가 붙을 수 있다? 가산세. 네 번째 칸에 그럼 5개를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밖에 없다고요? 재산세밖에 없네. 자, 그 다음 OX 한번 봐요. 자, OX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1번 OX 오늘 자, 온지 X인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하면 일주일 후에 그대로 갖고 와요. 내가 알아요. 꼭 두세 명은 아예 하지를 않아. 1번은 오다 X다. X. 둘 다 가능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다. 틀렸죠? 뭐다? 재산세다. 자, 그 다음 2번은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2번 보유. 보유는 여기 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이거잖아.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는 종부세다. 틀렸죠? 재산세다. 국세가 종부세예요. 지방세, 국세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3번. 재산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다. OX. X. 농특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교육세. 재교육 받으러 가자 지방에. 그만 날래요. 다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해요. 그만. 이건 여러분들이 복습용이에요. 배운 한도 내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답이 X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X예요. 전부 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전부 다 X입니다. 이거. 틀린 거 고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자고요. 자, 오늘 새해가 밝았어요. 저 이름 알죠? 이준호입니다. 지금 노량진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전국구 강사입니다. 월요일 날은 노량진, 화요일 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구, 수요일 날은 부산, 부산, 그 다음 목요일 날은 대전, 그 다음 금요일 날은 동네로 옵니다. 동탄. 제가 동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네요. 저는 월요일 날 집 떠나면 금요일 날 올라와요. 집에서 월요일 날은 너무 좋아해. 나갈 때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아침에 밥도 해줘요. 밥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좌우간 이위였던 우리 30회죠 여러분들. 30회 때 꼭 합격하자고요. 그럼 합격자 모임을 어디서 하나요? 강남에서. 강남에서 꼭 만나야 돼요. 저는 꼭 나가고 우리 교수님들도 다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해커스에 처음 왔잖아요. 저 앞에 배운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아는 체도 해야 돼. 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합격해서 저를 좀 아는 체 해주세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